네, 마지막 챕터인 스포츠 조직 윤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스포츠엔 선수만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그 앞에 뭐 지도자, 아까 설명은 했습니다만 심판, 뭐 관중, 그리고 뭐 또 누가 있을까요? 뭐 스포츠 조직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 중에 심판에 대한 이야기와 스포츠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심판은 이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이름, 내용, 이름, 내용, 이름, 내용, 이름, 내용 쭉 한번 보시면 돼요. 매칭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심판의 오심과 편파 판정을 막기 위한 방안. 근데 여기에서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심판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심판의 역할. 이건 좀 수업 외의 내용이긴 한데 여기서 나오는 오심, 편파 판정과 관련된 판단을 하는 사람? 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심판의 역할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상위에 있는 거는 경기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사람이에요. 심판의 역할이 무조건 판단, 오심을 막기 위한 수단은 아니라는 거 하나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 안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오심하고 편파 판정입니다. 결국에 똑같습니다. 교육해서 인식 바꿔주는데 안 되면 강제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벌을 줘야 돼. 오심한 사람 징계해, 교육해, 훈련해, 교육해. 여기서 나오는 게 상임 심판입니다. 상임 심판. 대부분의 스포츠 심판들은 투잡을 뛰고 있어요. 결국에는 월급이 일정치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뭐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 돈입니다. 돈. 상임 심판 지금은 이렇게 투잡하고 있는데 심판에게 월급을 줘. 그러면은 일단 돈에 대한 유혹은 뿌리칠 수 있다. 투잡을 한다는 거는 나의 일이 여러 개라는 거잖아요. 초점이 스포츠에만 한정될 순 없다. 다른 것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올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상임 심판 제도를 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조직입니다. 조직.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크게 보면 대한체육회, 이거와 관련된 기관이 제가 생각나는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그 다음에 우리 알고 있는 스포츠윤리센터, 그리고 지금 축구 하고 있으니까 대한축구협회. 조직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럼 이 조직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선수들 못지않게 조직도 윤리적으로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이 있어요. 평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자유의 원칙, 원초적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차등의 원칙,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
이거는 좀 외워두세요. 이게 나중에 문제로 나오는데 이게 오답에 나와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그냥 이해가 되시잖아요. 평등, 기회, 공정한, 자유, 원초적.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심정윤리와 책임윤리 아까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정윤리는 심정윤리와 책임윤리, 책임윤리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심정윤리,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니고 행위의 도덕성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스포츠 조직이 왜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압력에 의한 원인. 어느 조직이나 존재를 하죠. 스포츠 조직 담당자는 공평하게 하려고 해. 근데 예를 듭시다. 회장님이 1번을 예뻐라 해. 그래서 얘를 택하게끔 압력을 줘.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죠. 비정상적인 조직일수록 비윤리적 행동 가능성이 높음. 그래서 과거에 우리 스포츠 조직이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면은 재평 감싸기, 폐쇄적,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여러 단체들을 국가에서 감시하고 시민단체가 감시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조직에서 개인의 일탈로 인한 비윤리적 행동이 원인 제공. 결국에는 조직은 잘못이 없어. 그러나 여기 한 부분이, 한 개인이 일탈이 조직 전체를 비윤리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오스템이라고 하는 곳에서 횡령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오스템이 상장 폐지되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결국에 이 한 사람의 문제인데 회사 전체가 문제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생각과 행동이 원인. 결국에는 공정, 평등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조직의 이득을 우선시하면서 공정하고 평등을 무시해버리는 행동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윤리 개선 방안. 아까 얘기했던 것, 인식, 법, 제도 이거 다 빼고 다른 것만 얘기합시다. 국가와 관련 기관. 개인만 윤리적으로 된다고 해서 조직까지 윤리적일 수는 없어요. 다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가 첫 번째와 두 번째고요. 공정성. 아까 스포츠 조직이 너무 폐쇄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스포츠 조직이 결국에 투명해야 된다. 의지와 노력 얘기했고요. 법적 제도 얘기했고요. 투명한 다 이야기했습니다. 문제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들어갈, 기억, 니은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기억은 윤리는 행위 결과를 쭉쭉하고 결과, 포인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행위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행위 결과는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행위 결과가 중요한 거는, 중요하지 않은 건 심정윤리였고 중요하게 보는 것은 책임윤리였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심정윤리와 책임윤리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정답은
1번이. 이건 정우표를 통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의 오심과 편파 판정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판의 징계가 벌 줘야 된다고 했죠. 비디오 판독 등 보조적 수단의 기능 사용 금지. 보조적 수단도 사용을 해야죠. 그래서 VAR, 호크아이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엔 아까 얘기했던 KBO의 볼 스트라이크 판정 시스템 무조건 사용을 금지하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